대한민국은 선거법이 아주 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발표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선거 일주일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금지 기간 중에도 몇 월 며칠 조사된 여론조사다라고 밝히고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김문수, 이재명이 정말 박빙의 혼전 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중에 한두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역전시킨 그런 골든크로스 조사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 자유파 진영의 가장 인색한 조사를 늘 발표하고 있는 갤럽도 리얼미터도 이미 한 자릿수로 김문수가 이재명을 추격하고 있다는 조사 발표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리얼미터는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이재명이 46, 김문수가 37로 9% 차이로 좁혀졌다고 하면서,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보면 김문수가 47.2, 이재명이 33, 무려 1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이 호남입니까? 아니면 영남이에요? 전국의 여론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여론이 모이는 서울에서 김문수가 47, 이재명이 33이에요. 무려 13%나 차이가 났는데도 전체 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여전히 앞서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뉴데일리도 이재명 47, 김문수 39, 9% 차이로 좁혀졌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로컨뉴스 의뢰 한 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이재명 46, 김문수 40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들을 다 보면 조사 날짜가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이 5월 26일이잖아요. 그죠? 24일 대한문에서의 종교탄압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어제 부산역 광장 집회가 있었고, 제가 부산에 가서 진짜 부산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이런 대중적인 어떤 집회와 이 실제 PK에서의 뜨거워진 여론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조사 시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조사, 내일 조사에서는 바로 이런 종교탄압 규탄의 열기, 또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한 PK 지역의 민심 향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역전시키는 골든크로스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이가 백날 노력해봤자 안 된다. 왜? 비호감이 전혀 줄지 않았으니까. 이번 아트 조사에서도 비호감 이재명 49. 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 이재명이가 그렇게 집단에는 한 표라도 긁어 모으려고 뛰어다니는데도 비호감이 전혀 안 줄어. 평생을 쌓아온 비호감이 며칠 번지르르한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지워지겠어요? 49야, 49, 이재명. 김문수는 34입니다. 이재명이의 직전 조사, 아투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하고 비호감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49야, 49. 그럼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거지. 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민주당 지지층은 80%가 반대네. 야, 이것들 완전 지금 거의 패닉이야. 단일화되면 아예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8%가 단일화 찬성입니다. 자, 이준석이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준석이 아예 이재명 똘마니로 저쪽에 가겠다 그러면 80% 단일화 반대하는 80%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근데 진짜 좌파냐고. 1차, 2차 토론하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준석이 저게 삐져가지고 튀어나가긴 했지만 저게 그래도 좌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준석이가 결국은 기대해야 될 곳이 어디냐?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88%가 단일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88%는 이준석이랑 원수되는 거지. 단일화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순간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이미 이번 대선에 큰 변수도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쌍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단일화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진심을 다하되 연연하지 않는다. 최근에 대다수 족벌 언론들이 여론조사회사를 동원해서 단일화 가상대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이준석 대 김문수. 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준석이도 꽤 표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조사가 갑자기 나올까요? 10%도 간신히 지지율 기록하는 이준석이를 왜 이렇게 넣어서 띄울까요? 이준석이한테 헛바람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몇 개만 보면 정치인들은 정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가 뭐 갑자기 대단한 자가 됐어. 그래서 단일화 생각을 하다가도 야, 뭐 내가 단일화할 게 뭐 있어. 김문수가 사퇴하면 되지. 난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대선 막판에 족벌 언론들과 좌편향 여론조사들이 정말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이런 식의 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누구로 단일화할 것이냐. 김문수 50일, 이준석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지. 여기에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을 집어넣어서 누구든 누구로 단일화하든 이재명이랑은 할만하다. 이런 택도 없는 환상을 누구한테 집어넣겠습니까? 이준석이 쪽에 집어넣죠. 또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김문수로 단일화를 할 때는 이준석 지지층의 52%는 이탈한다. 김문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재명이한테 가고 일부는 아예 부동층으로 남는다. 또는 투표장에 안 갈 거다. 반면에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지지층 중에서 37%만 이탈하고 다 이준석이한테 간다. 그만큼 김문수 지지층이 자유우파가 주력이라서 전략적으로 이준석으로 단일화돼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수표 결집에는 더 좋지 않냐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준석이 쪽에다가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이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자들의 발표 내용은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밖에 안 나오는 이준석이를 단일화 후보로 상정하고 1대1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사악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조사를 못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조사가 나오니까 그야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천하람이가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사퇴 안 한 김문수가 책임이라는 그야말로 적반하장 칼까지 휘두르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것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이준석에 대한 전방위 단일화 설득을 나서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가능성 0% 하고 딱 잘라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한 달 전쯤에 이 대선이 막 시작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이는 그냥 놔두면 된다. 어차피 이쪽 저쪽 표를 조금씩 긁어먹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자유파 표 못지않게 저 이재명 표도 지금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막판에 결집할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쪽에 모여있는 자유파 국민들 중에 막판에는 결국은 김문수로 오는데 이재명이는 워낙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싫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야, 김문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일부가 이준석이한테 모여있다면 이 이준석의 좌파표는 이재명의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절대 그쪽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의 자유파 진영표는 김문수 쪽으로 흡수될 것이고 비호감도가 높은 반 이재명 세력이면서 좌파표들은 그냥 이준석이한테 남아있게 되니까 차라리 트로이 목마를 쓰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연연해 하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둬도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연연해 하지 말자. 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 한다는 것이 김문수의 진심이다. 김문수의 진심이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한 김문수의 진심을 다 하되 연연해 하지는 말자. 2002년에 노무현이가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면서 이해찬과 1:1 구도가 됐는데 선거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정몽준이 마음이 상했는지 단일화 파기 선언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이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하고 문을 닫아걸고 집에 칩거한 정몽준을 밤늦게 찾아갑니다. 집 앞까지 가요. 근데 정몽준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집 앞에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본 노사모들이 그야말로 울분에 가득 차서 처절한 마음이 돼서 밤새도록 전화를 겁니다. 자기가 아는 누구, 10년 전에 알았다가 잠깐 헤어졌던 사람, 20년 전에 우연히 스쳤던 사람까지도 전화를 다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질을 해대요. 밤새도록. 그래서 노무현이 단일화 파기 이후에 막판 새 결집으로 대선에 이깁니다. 이게 20년 전에 노무현의 진심이었다면 지금 김문수는 지도부 치워, 국회의원들 다 치워, 나는 당원들과 함께 하겠어. 김문수를 사지에서 구해서 부활시킨 75만 8천여 명의 진짜 당원들한테 전부 홍보특보 임명장을 줬잖아요. 노무현에게 노사모가 있었다면 김문수에게는 이 75만 8천 명의 진짜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정말로 처절한 심정으로 20년 전에 헤어졌던 옛날 애인한테라도 전화를 걸 정도의 절박한 마음이 되면 단일화 이상의 폭발적인 표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김문수의 진심이고 김문수와 함께 할 75만 8천 명의 진짜 당원들의 진심이라고요. 연연해 하지 말자는 건 그런 뜻입니다. 김문수의 진심으로 대선을 승리하자.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조사에 지지 후보를 안 바꿀 것이다 84, 바꿀 수도 있다가 13입니다. 부동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지지해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10% 가까이 됩니다. 막판 승부는 부동층입니다. 특히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바꿀 수도 있다가 3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응집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긴급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168시간 행동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 민주당 지침을 보면 현역 의원 전원이 여의도를 비우고 지역으로 하방하라. 골목길 선거운동을 실시하라.
지역을 비우는 시간 없이 아침 7시 저녁 9시까지 상시 선거운동을 하라.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절대 춤추지 마라. 이겼다고 거드름 피우는 행동 하지 마라. 근데 이재명이가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 참 민주당 것들도 당황할 거야. 쥐는 하면서 우리들 하지 말래. 그럴 거 아니야. 자, 오늘 고성호 칼럼 내가 김문수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 외우고 다니십시오. 세 가지를 외우고 다니십시오. 1.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1.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2.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3. 나라 구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외치고 다녀야 될 얘기입니다. 누굴 만나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십시오. 1. 뭐라고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2.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3. 나라 구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누굴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SNS에 글을 올리든 어떤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든 이 세 가지를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팩트니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나라 구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좌파 개딸 저것들이 뭐 여의도에 뭐 얼굴을 비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저것들이야 춤을 추든 말든 뭐 골목을 다니든 말든 상관없어요. 마지막 부동층 그리고 투표 바꿀 의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상의 부동층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우파긴 우파인데 투표장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싶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 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1.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나라 구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이게 하루에도 몇백 번씩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려면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김문수다라고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김문수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 안 됩니다. 나 김문수 지지자다. 이거 안 돼요. 내가 김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내가 김문수다. 내가 김문수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구하려면 저 찍어주세요. 김문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당 지도부가 뭔 도움이 됩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홍준표가 도움이 됩니까? 한덕수가 도움이 됩니까? 김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예요. 자, 이걸 계속 혼자로 두겠어요? 혼자로 두시겠어요? 이제는 75만 8천 명의 국민의힘 김문수를 부활시킨 그 당원들이 나서야 되고 광화문에서 한남동 대첩에서 헌재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가 김문수다 하고 외치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은 일주일 동안. 그래야 저 이재명 개딸들의 긴급 명령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 개딸들의 저 긴급 명령은 저게 제대로 실행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막판 스포트가 될 거예요. 저거를 국민의힘이 저지할 무슨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김문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75만 8천 명의 책임당원들. 자신을 부활시켜준 75만 8천 명의 책임당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년 동안 김문수와 함께 동지적 관계로 손잡고 투쟁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에요. 김문수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김문수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번씩 누굴 만나든 이 얘기를 합시다. 1.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나라 구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날 혼자 가지 말고 아는 사람 다 불러서 같이 가세요.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같이 가기 어려우면 전화로 확인하세요. 너 투표장 왔냐 안 왔냐. 계속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야, 투표 끝난 다음에 우리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하자. 약속하세요. 투표하고 만나자. 마지막 승부는 투표율에서 납니다. 백날 김문수 지지하고 자유우파라고 소리쳐도 투표장에 안 가면 꽝이에요. 이 행동을 우리가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가 없잖아.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75만 8천 명의 책임당원들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지난 수년간의 투쟁에서 김문수와 동지였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 내가 김문수다 외치고 행동할 때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영남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거에는 울산이 말이죠. 울산. 부울경의 울산이 이재명이 43인데 김문수가 41이래요. 아니, 울산이 아무리 무슨 현대중공업에 뭐 노조가 세고 5개 지역구 중에 하나, 6개인가 5개 중에 하나는 늘 민노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또 김사국이 같은 정말 쓰레기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울산이 이재명이 43이고 김문수가 41입니까? 울산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 조사대로 투표가 된다면 뭐 김문수 못 이기지. 저 이재명이는 호남에서 90% 이상 득표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영남권에서 울산에서 그래 김문수가 이재명이한테 진다? 그래놓고 어떻게 이겨요 대선을. 그러면 이번 대선은 김문수가 서울에서는 이겼는데 울산에서 지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될 건데, 충청권에서는 이겼는데 부산에서 지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될 건데 그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남권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사회 여론 평판연구소 정례 여론조사, 이재명 46, 김문수 41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떨어지고 김문수는 올라가는 추세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투데이가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보수 텃밭에서 확실한 우위를 못 잡고 있는 김문수. 대구 경북 지지율이 51이고 부울경이 48이래. 아니, 영남에서 이런데 김문수가 어떻게 이기냐고. 오히려 충청권과 서울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이 기적적인 거지. 여러분, 역대 선거를 보면 우리 자유파 후보는 영남권에서 결집을 하고 이것이 충청권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 박빙 혼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 김문수가 서울에서 이기고 있고 충청권에서 이기고 있고 인천 경기도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영남권에서 받쳐주지 않아서 이걸 역전을 못 시키고 있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국민의힘 이 정신없는 것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엉뚱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수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거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파의 기반인 영남권을 확실하게 결집시켜 놓고 중원으로 부동층으로 가자. 그런데 이 자유파의 심장, 자유파의 든든한 기지, 이 영남권 결집, 정통 자유파의 결집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이기고 충청권에서 선전하지만 영남권에서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6일 동안 제발 그 중도 타령 좀 그만하고 김문수 본연의 모습, 확실한 자유우파 주류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라는 거예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지지층의 조사도 이재명은 88%, 이재명 지지자는. 김문수 측은 77이에요. 결국 선거 투표를 누가 더 많이 가느냐가 승부인데 이재명 개딸들은 똘똘 뭉쳐서 다 투표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아직 모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응집되어 있지 않다. 이게 어설프게 중도 얘기하고 어설프게 중원 얘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허민 대기자가 문화일보에 쓴 칼럼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좌파 결집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더 들어올 표도 없다. 모일 만큼 모았다. 그런데 김문수는 보수 자유우파 표가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는 더 늘어날 데가 없고 김문수는 하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표가 어디 있어요? 영남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김문수가 영남권을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권에 가서 턱걸이도 하고 영남대학교에서 또 경산에 가서는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런 현판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영남권 사람들은 김문수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오면 김문수 보러 가자. 김문수가 무슨 퍼포먼스를 하든 열광하게 돼 있어요. 김문수야말로 정통 TK 아닙니까?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게 정통 TK의 그 주류 TK의 자격 요건이거든. 120% 정통 TK예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이게 뭐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남권 사람들은 대구 경북 분들이건 부산 경남 울산 분들이건 그냥 야 됐나 됐다 이러고 뜨거워지는 곳인데 아직 제대로 김문수가 영남에 가서 야 됐냐라고 소리를 안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됐다고 대답할 수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남은 6일 동안에 최소한 절반 3일은 김문수가 직접 영남에 가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을 가서 영남 유권자 여러분 됐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됐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표가 결집이 되고 뜨거워지지. 제발 좀 어설픈 중더니 뭐니 이따위 허접한 소리에 이삭 죽게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는 영남권에 달려있다. 그 영남권이 아직 완전히 달궈지지 않고 있다. 이걸 달굴 사람 누구냐? 김문수 하나밖에 없다. 김문수가 영남을 제대로 달구면 이번 대선 이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첫날부터 터져나온 부실 선거관리,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 감시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어제 오후 5시 15분 서울시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톡 단체 방에 대치 이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 대치 이동, 강남구 대치동 2동에서 투표를 2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의 실제 투표자 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가 다르다. 그러면서 부산 수영구에서는 사전투표 인원 차이 문제로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인은 일반 시민 자격으로 5월 29일 어제 오전 6시부터 부산 5동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를 참관하며 직접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 수를 개수기로 집계했다. 이게 뚝딱뚝딱 누르는 개수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입 인원을 직접 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자 수 오전 6시부터 6시 55분까지 약 110명. 그런데 선관위는 169명으로 발표했다. 또 오전 6시 55분부터 7시 55분까지 약 210명인데 선관위는 315명으로 발표했다. 7시 55분부터 8시 55분까지 3시간 동안 누적 약 359명인데 선관위는 526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첫 2시간 동안의 누적 차이가 160명에 달한다. 버튼식 전자계수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셌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냐.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해달라. 상당수 시민들은 이분과 같이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 착오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투표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간 시민들로부터 유사한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센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한두 명이면 오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한다. 체계적인 오류 또는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 문제는 이번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시간 단위로 투표자 숫자를 발표한다고 하는 공식 발표가 있자마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자. 그 차이가 있다면 선관위 숫자가 더 많아질 거다. 그만큼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많아질 거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투표를 깨보면 안다. 그래서 투표자 숫자 세는 운동을 하자.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관위가 한 시각 단위로 투표자 수 발표를 이번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안 했다면 그야말로 깜깜이로 그냥 들어갈 뻔한 겁니다.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던 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지 않아서 선관위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이 투표자 숫자를 공고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수개수하는 이 숫자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숫자들이 지금 적어도 몇몇 군데 투표소에서는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실제 투표자 숫자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용지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데를 꽝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증샷이라고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폼을 잡으면서 중국의 SNS 영상 공유 사이트 더우인에 올렸습니다. 더우인은 틱톡의 중국 버전입니다. 중국인들만 쓰는 영상. 이 영상에 올라오자 다른 중국인들이 야 이재명이 욕먹게 왜 이런 걸 올려? 이거 우리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니 그렇게 머리가 없냐? 뭐 하여튼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중국인들의 댓글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어제 이재명이가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냐면 신촌에서 했어요. 바로 그 이재명이가 사전투표한 그 투표소에서 마침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기가 서대문구 구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인데요. 여기에 관외 선거인 대기줄이 형성됐어요. 관외. 이 서대문구 신촌동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줄을 쓴 거예요. 이재명이가 거기서 투표한다 그랬더니 개딸들이 쭉 몰려가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들이 투표용지를 모두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표소 줄이 길어지는 바람에 투표소 바깥까지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을 섰는데 지루하기도 하고 배도 고팠든지 이 중에 2명이 식당에 가버려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아직 기표소에는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표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갔다 온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자 바로 기표소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줘서 개딸들한테 줘갖고 개딸들 둘이가 그 투표소 용지 갖고 와갖고서 기표함에다가 이재명이 꽝 찍고 나왔는지 어땠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선관위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사무총장 김용빈이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국민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는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됐다.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자, 사전투표 첫째 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오죽했으면 그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선관위가 공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 그리고 사과문 발표한 김용빈 사무총장 그리고 허철은 사무차장 이 세 사람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신분 확인은 했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고 오늘 무작위로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무작위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투표소 인원을 확인하는 것을 당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실제 투표한다고 수개수한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다른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투표자 숫자를 국민의힘에서 직접 한번 헤아려 보겠다. 세 보겠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발표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미리 그쪽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무작위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심각한 관리 부실에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중국인의 투표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 6시까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니까 저는 이 사전투표를 지금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6시까지 사전투표는 하되 사전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틀간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의혹과 이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종합해서 본투표 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가 만약에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정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오염된 투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바보 같고 멍청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렇게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본투표인들 깨끗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선관위나 또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대응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제2의 4.19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주 근원적이고 정말 처절한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입니다. 유시민이 이자가 설난영 여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거친 표현은 잘못됐다. 그러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는 아니다. 그 망언과 폭언을 일삼는 자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알고 대가리 팍 숙이고 무릎 팍 꿇고 사과하면 사람들 마음이 조금은 풀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 사악한 혓바닥을 놀리면서 뭐 거친 표현은 잘못됐지만 여성 비하, 노동 비하는 아니에요. 이죽거리면
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시민이는 아예 이재명이 떨어뜨리려고 작심하고 지금 나선 것 같아요. 이준석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문수가 노무현 같다. 김문수가 노무현 같다. 좌파 진영의 위선이 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유시민이가 보여줬다. 오히려 김문수가 노무현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오늘 기분이 좋아요. 좌파들의 추악한 가면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권영국, 오로지 민노총만 바라보면서 선거운동해온 권영국이가 유시민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노동자 멸시, 엘리트주의에 쩌드른 자, 노동자를 무지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바라봤다. 그게 사과냐?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도 김문수의 이 품격은 어디 가지 않네요. 유시민의 그 막말과 폭언에도 김문수의 대처는 품격이 있습니다. 김문수가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잘려서 졸업도 못하고 공장 다니다 제 아내 만나서 눈이 맞아 결혼했어요.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둘 다 잘리고 또 계엄 때는 제 아내의 동생이 자취하는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계엄이 끝나고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나 총각이라는 소리도 못해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하니까 도장 찍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혼 도장. 그래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나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 아내가 온갖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니 저와 가는 길이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늘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 같습니다. 라고 유세 중에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학력 때문에 제 아내가 상처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저를 44년 동안 지켜주고 함께해준 제 아내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입으로 자기 인격 파괴하고 남을 마구 파괴하는 거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이 발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게. 설란영 여사는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돌면서 민심에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수유시장,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중구의 남대문시장을 순회하고 명동성당을 찾아서 정순택 교구장을 예방하는 일정을 평상시와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설란영 여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의 페북에 올라온 이 글이 김문수의 심정 또 설란영 여사의 심정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페북 글입니다. 노조 회의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독립적이고 소박하고 강단 있는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봉천동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이후 저는 40년 넘게 평생을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설란영 씨는 25살 나이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부러진 여성이었습니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타가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제가 2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